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제가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 데이터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 사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드리는 영상을 구성해봤습니다. 자, 우선 저는 데이터브릭스 프리 에디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프리 에디션은 이렇게 구글에 치게 되면 웹사이트가 하나 나오죠. 여기에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든 무료로 데이터브릭스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프리 에디션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역시도 이렇게 접속해 있는 상태라서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쭉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가장 처음인 홈 화면들을 보면 여기 스타트 러닝이라고 해서 각종 코스들, 즉 데이터브릭스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기초적인 코스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를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Get Started with Data Engineering 이거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간단한 인강 형식의 이러한 영상과 밑에는 수업 자료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각각의 코스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쭉 코스들을 따라가다 보면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각 토픽들에 대해서 지식들을 무료로 충분히 얻을 수 있게 구성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여기 Your Resources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브릭스 안에서 자산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볼륨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자산들을 만들게 될 건데 그러한 자산들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별표 친 자산이 있으면 여기 별표로 필터링 할 수가 있고 또한 최근 30일 이내에 뭔가 접속이 많은 그런 자산들이 있으면 여기 파퓰러 쪽에 뜨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홈 화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왼쪽에 탭에 보게 되면 맨 위에는 서비스 여하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들을 따로 어떤 구분 없이 맨 위에 배치를 시켜 놓았고요. 밑에 보게 되면 SQL, 즉 데이터 분석 관련된 내용들, SQL로 하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시각화 대시보드 만드는 내용, 그리고 텍스트 투 SQL 에이전트인 지니스페이스 만드는 내용들이 여기 SQL 탭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된 내용이죠.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ETL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레이크 플로우 잡 같은 내용들을 세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머신러닝이나 AI 관련된 서비스들이 맨 밑에 AI ML 탭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를 눌러보게 되면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사용자 세팅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게 되면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시간 포맷이라든지 테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풀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호 쪽에 가게 되면 기본 언어 옵션, 그 다음에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같은 것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디벨로퍼 쪽에 가게 되면 이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작업을 할 때 쓸 수가 있는 세팅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트북 셀에서 라인 번호를 표시할지 말지 혹은 쿼리를 날릴 때 1000줄까지만 출력되도록 할지 이러한 세부적인 세팅들을 여기 디벨로퍼 쪽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자기에 맞게 잘 커스터마이징 해놓으면 작업이 한결 수월해지겠죠. 굉장히 다양해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 외에도 다양한 퍼스널한 세팅들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 9개를 눌러보게 되면 레이크하우스, 지니, 레이크베이스, 앱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각각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화면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워크스페이스가 여기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탭입니다. 그 다음에 지니 쪽으로 가게 되면요. 지니 같은 경우는 유니티 카탈로그나 컴퓨터나 워크스페이스 이러한 탭들을 전혀 볼 수가 없고 그것보다 좀 더 상단에 그러니까 비기술자들을 위한 UI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데이터브릭스 상에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여기서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그 데이터 기반한 답변을 바로 받으실 수 있는 U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는 데이터브릭스 지니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고 지니 스페이스에 할 수도 있고 데이터브릭스 앱스가 있으면 그 앱스에도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러한 화면이 여기 지니라고 하는 곳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정의도 보면 비즈니스 인사이트 for Data and AI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화적인 분석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려면 레이크하우스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거 말고 그냥 난 자연어로 가볍게 질문을 해가지고 데이터브릭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된 답변을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지니 UI로 가가지고
상용 AI 도구들 활용하듯이 여기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레이크베이스랑 앱스는 비교적 최근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레이크베이스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여기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자산들을 생성할 수가 있는 그러한 탭이 되겠고요. 앱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 안에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둘 다 구성이 된 하나의 완결성 있는 완전한 앱을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안에서 그 앱에 대한 배포를 여기 앱스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레이크하우스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워크스페이스 탭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프리 에디션 안에 여러 가지 자산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많은 폴더들과 이러한 아이콘들이 보이게 되는데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것들이 다 없겠죠. 자,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들께 익숙한 이런 폴더와 파일 구조로 자산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유저 아래에 저에게 할당된 폴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폴더들은 여러분들의 작업 구성에 따라서 폴더를 새롭게 생성해서 안에 자산들을 넣으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구성하셔도 되는 부분이겠죠. 네, 폴더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이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게 되면 폴더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Git 리포지토리랑 연결도 할 수가 있어요. Git 클론한 듯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트북을 포함한 이런 파일, 쿼리, 대시보드 등의 다양한 자산들을 바로바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 워크스페이스 아래에서 노트북 기반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컨텐츠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들어가서 여기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노트북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노트북이 생성이 되었죠. 옆에 있는 걸 살짝 닫고 보면요. 자, 노트북에서는 좌측에 아까 봤던 그 폴더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밑에 카탈로그를 누르게 되면 테이블 구조 기준으로 해서 계층화된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더 기준 구조 그리고 테이블 기준 구조를 여기서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있고요. 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노트북 셀 안에서 파이썬도 쓸 수가 있고 SQL도 쓸 수가 있고 스칼라도 쓸 수가 있고요. 다양한 언어들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그 언어 선택을 여기 오른편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마크다운, 파이썬, SQL 이렇게 프리 에디션에서는 제공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프리 에디션이 아니고 과금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스칼라와 R까지도 같이 추가가 되어서 총 5가지 언어를 하나의 노트북에서 다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의 대표 언어는 여기 제일 상단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SQL을 노트북의 기본 언어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셀을 추가할 때마다 SQL 셀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파이썬으로 바꾸게 되면 새로운 셀을 추가할 때마다 파이썬 셀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파이썬 셀을 기본으로 둔 다음에 프린트해서 헬로우라고 하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게 되면 아까 위에 있던 서벌리스 이 부분이 초록색 동그라미로 들어오면서 이 셀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결국에 파이썬 혹은 SQL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컴퓨팅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컴퓨팅 환경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서벌리스 옵션으로 컴퓨팅 환경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셀이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컴퓨팅 환경 같은 경우는 왼쪽 탭을 연 다음에 여기 컴퓨터에서 따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탭을 새 탭으로 해서 하나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게 되면 프리 에디션이라서 지금은 SQL 웨어하우스랑 벡터 서치 이렇게 두 개의 컴퓨팅 환경만 지원이 되고 있지만 프리 에디션이 아닌 유료 버전에서는 여기 노트북에 있는 코드를 돌리기 위해서 서벌리스 옵션이 아니고요. 원하는 시간 동안 상시 떠 있는 클러스터를 컴퓨팅 옵션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프리 에디션에서는 데이터브릭스가 관리하는 이 서벌리스 옵션만 사용해서 노트북 코드들을 돌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이썬 코드는 여기 노트북 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치면 되고요. 이 포커싱 모드가 있어가지고 노트북 셀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 펼쳐가지고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셀 단위로 보면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SQL을 치고 싶다 하면은 이 탭을 누른 다음에 SQL을 선택하면 %SQL이 나와서 자동으로 SQL 문이 인식이 되는 셀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SQL을 하려면 여기 카탈로그 아래에 어떤 테이블을 조회를 해야겠죠. 전 기존에 테이블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카탈로그 아래에 DB 스키마 아래에 커스터머스 테이블을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 별 from 한 다음에 여기 3단계로 이렇게 이름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매번 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테이블 옆에 보면 꺽쇠 모양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꺽쇠 모양을 누르게 되면 3단계 계층 구조가 여기 바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SQL을 실행해서 결과값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브릭스 노트북 상에서는 파이썬 혹은 SQL로 주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코드를 짤 수가 있고요. 결과값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이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플러스 모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랑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탭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데이터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 각 컬럼에 대한 데이터 분포라든지 아니면 행위 개수 같은 각 컬럼별 특성들을 쭉 분석해가지고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자, 이 기능은 아쉽지만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안 되고요. 스파크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띄워져 있는 서버를 붙여야 이 데이터 프로파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리무브를 하고요. 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현재 나온 데이터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다시 선택해서 바 차트 간단한 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별 커스터머의 카운트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했죠. 자, 그러면 비주얼라이제이션 1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 옆에 바로 시각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성이 되었고요. 이러한 시각화는 여러 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지금 파이 차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스테이트에서 이거는 CT 카운트 이렇게 세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라이제이션 1, 2 이렇게 되었는데 이 시각화는 이 쿼리 결과값에 의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리미트 50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가지고 쿼리를 하게 된다면 시각화 역시도 이런 식으로 바뀌죠. 비주얼라이제이션 1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되돌리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노트북 기반으로 분석을 할 때 그 결과값을 다른 어떤 시각화 툴에 굳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탭에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러한 시각화 위젯들이 이 셀에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밑에서 쭉쭉쭉쭉 분석을 하다가 이 밑에 셀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밑에 셀에서 또 시각화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노트북에서 여러 가지 시각화 위젯들이 퍼져가지고 배치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좀 한 번에 보고 싶다. 진짜 대시보드 시각화 화면처럼 한 번에 모아서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여기 데이터브릭스 노트북에는 그렇게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현재 노트북 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북 대시보드라고 해서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이게 바로 노트북에 있는 시각화 위젯들을 한데 모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뉴 눌러가지고 자, 이름을 노트북 대시보드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위젯들 배치시키지 않고 다시 노트북 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시각화 1번, 2번을 아까 여기 있는 노트북 대시보드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내려서 Add to 노트북 대시보드 한 다음에 여기에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고요. 두 번째 시각화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 두 가지 시각화가 아까 생성했던 여기 대시보드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아까 했던 거 두 개가 포함이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노트북이지만 노트북 뷰와 대시보드 뷰 이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다가 중간중간 시각화가 필요하면 바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시각화를 한데 다 모아가지고 현재 노트북 안에서 구성된 시각화 위젯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나 구글 콜앱 같은 다른 노트북 환경에 비해서 데이터브릭스 노트북 환경이 가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각화에 대해서는 스케줄링을 걸 수도 있고요. 또한 공유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북 뷰로 다시 가서 이 노트북 안에 있는 인자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면 커멘트라고 있어요. 여기는 커멘트를 달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셀은 누가 수정했고 어떤 셀에는 어떤 기능을 추가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 명이 협업하면서 진행할 때 코멘트를 달 수가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MLflow Experiment라고 해서 이 셀 안에서 뭔가 머신러닝 관련된 실험 그리고 MLflow 코드가 연결이 된 게 있으면 여기서 바로 실험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거는 해당 노트북에 대한 버전 관리 히스토리를 자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 변수 섹션이라고 해가지고
파이썬 변수 등록된 내용을 여기서 한 방에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은 현수라고 해서 변수 등록을 했죠. name이라는 변수에 현수라는 값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이렇게 변수 키밸류 값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개발하다가 보면 셀이 뭐 40개, 50개 혹은 100개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위에서 선언한 변수를 밑에서 쭉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전에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을 할당시켰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변수 탭을 눌러가지고 간단하게 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변수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밑에는 이 노트북이 돌아가는 환경에 대한 설정들입니다. 그리고 메타 정보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지니 코드라고 해서 데이터브릭스 안에서 쓸 수가 있는 데이터브릭스 전용 AI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노트북은 이 정도로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노트북을 주로 쓰기 때문에 제가 노트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노트북 외에도 당연히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파일이나 SQL 쿼리 짤 수 있는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카탈로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탈로그는 말 그대로 데이터브릭스 안에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내용을 쭉 볼 수가 있는 그런 탭인데요. 주로 테이블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겠죠. 그런데 스키마 아래에는 테이블 말고 머신러닝 모델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SQL 함수도 같이 넣어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거버넌스 아래에서 테이블, 볼륨, 모델, 함수 이런 자산들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는 게 이 카탈로그 섹션이 되겠습니다. 자, 전 테이블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커스터머스 클릭을 해서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에 대한 테이블 정의 및 컬럼 정의를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테이블 정의는 AI가 추천해준 이러한 형식으로 바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놓으셔도 되고요. 또한 컬럼에 대한 커멘트 역시도 AI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생성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 제너레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조금 기다리면 테이블의 맥락을 파악해서 각 컬럼별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적어주죠. 자, 이 설명을 적어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람이 그냥 이 테이블을 다 분석해서 SQL 쿼리를 짤 때는 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SQL 쿼리를 많이 짜나요? AI 에이전트에게 맡기죠. AI에게 이러이러한 목적의 스크립트를 짜줘 하면은 SQL 문을 자동으로 짜주잖아요. 그런 경우에 SQL 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테이블별로 메타데이터를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잘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테이블 정의와 컬럼 정의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용도도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좀 더 많이 사용되는 주 용도는 AI로 하여금 이 테이블의 맥락을 더 잘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테이블 정의나 컬럼 정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 쪽을 보게 되면요. 네, 이 데이터에 대한 예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컴퓨팅 리소스가 돌고 있어서 살짝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컴퓨팅 환경에 올라오면 네, 이렇게 곧바로 샘플 데이터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디테일을 보게 되면 이 테이블에 대한 속성들, 안에 들어간 설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테이블별 아이디는 뭐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퍼미션, 즉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니지 쪽을 가게 되면 이 리니지 쪽이 또 굉장히 데이터 엔지니어링 할 때 혹은 데이터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이 테이블이 어딘가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테이블들이 연관이 되게 되죠. 자, 그 연관성을 쭉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리니지 탭이 되겠습니다. 계보 추적할 수가 있는 그런 탭인 것이죠. 여기서 See 리니지 그래프를 눌러보면 이 커스터머 테이블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커스터머 테이블은 따로 어딘가에 사용되는 건 없고, 어디서 왔냐면 My Files라고 하는 볼륨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복잡한 테이블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있어 보이는데, 여기 제가 포켓몬 관련된 테이블 중에 실버에 있는 거를 계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배틀 테이블 리니지 눌러가지고 See 리니지 그래프 보게 되면 네, 이제는 조금 더 화려하죠. 그래서 여기도 앞에 펼쳐보게 되면, 자, 앞에 있는 내용이 어디서 왔는지
쭉쭉 펼치면서 추적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배틀 테이블에서 브론즈 배틀 테이블로 넘어왔고, 브론즈에서 실버 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 실버가 어디에 쓰이냐면 골드 트레이너랑 골드 배틀 쪽 이 골드 테이블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계보들을 쭉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파이프라인 작업이 활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이 넘어왔다라고 하는 과정까지도 추적해 나갈 수가 있겠죠. 컬럼 단위까지도 추적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카탈로그라고 하는 섹션은 데이터브릭스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 즉 스키마 아래에 관리가 되고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SQL 함수 같은 것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쭉 조회할 수가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탈로그라는 얘기가 나와서 잠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프리 에디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이러한 테이블들에 대한 물리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데이터들이 데이터브릭스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프리 에디션이 아니고 진짜 기업에서 활용하는 유료 버전의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냐면,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에서 테이블이나 데이터들을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고객의 클라우드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를 진짜로 유료 버전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AWS나 구글이나 애저의 객체 저장소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객체 저장소와 데이터브릭스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데이터브릭스는 이 객체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게 되거든요. 데이터브릭스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데이터가 무조건 고객 소유의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만 보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브릭스 테이블이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가 데이터브릭스의 서버에 올라가거나 저장소에 뭔가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고객이 관리하고 있는 클라우드 객체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받아가지고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만 반드시 머물게 돼요. 저도 처음에 데이터브릭스를 그냥 사용만 했을 때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진짜로 물리적으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지 좀 헷갈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는 파켓 파일 형태로 고객의 클라우드 객체 저장소에 머물러 있고, 그 물리적인 파켓 파일의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으로 가져와 가지고 데이터브릭스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테이블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장 핵심 계층이 데이터브릭스에서 개발한 이 유니티 카탈로그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 및 자산들을 통합 관리 그리고 통제하는 거버넌스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각 회사의 클라우드 객체 저장소를 도서관으로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 안에 도서관 소유의 책들이 많이 들어차 있겠죠. 하지만 데이터브릭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도서관의 책들의 관리 권한을 넘겨받아 가지고 모든 책을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요. 그 각 책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들을 붙여넣고, 또한 책을 누가 빌려갔을 때 기록을 남기고, 직급이나 부서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책이 다르도록 권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의 내용이 다른 책에서 인용됐는지 등의 추적, 아까 봤던 리니지 기능이죠. 그러한 추적도 가능하도록 관리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책들을 외주업체가 관리한다고 해서 그 도서관의 책이 외주업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책의 소유는 당연히 도서관의 소유이고, 책들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데이터브릭스가 그 책들에 대한 내용을 받아와가지고 유니티 카탈로그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요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을 때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 데이터브릭스를 쓸 때는 이러한 테이블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가 각 기업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프리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생성한 이러한 테이블들이 제 개인의 어떤 클라우드에 연결된 건 아니고요. 데이터브릭스가 관리하는 프리 에디션만을 위한 환경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잡스 앤 파이프라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create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잡이 있고요, ETL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인제스천 파이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ETL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파크나 파이썬 스크립트를 다 써가지고 그 스크립트 자체를 엮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여기 첫 번째 있는 잡스를 보게 되면 시각적인 UI에서 클릭으로 손쉽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노트북이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dd another task type 하게 되면 노트북 타입, 파이썬 스크립트, SQL 쿼리, SQL 파일 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작업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엮이면서 쭉쭉 실행이 되는 구조가 생성이 되겠죠. 하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성을 해놓은 파이프라인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요 네모 하나하나가 다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화살표가 의존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 4개가 그 다음 실버 쪽으로 가고 이 실버 작업 4개가 그 다음 골드 3개 작업으로 넘어간다. 이런 식의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업 하나하나에 매칭되는 ETL 작업을 하기 위한 노트북 스크립트나 파이썬 스크립트나 SQL 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손쉽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브릭스 Jobs and Pipelines, 즉 Lakeflow라고 부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잡에다가 아까 만든 노트북 하나만 등록시켜 볼게요. 이렇게 노트북을 클릭하게 되면 태스크 네임을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을 수가 있고요. 타입을 여기서도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노트북에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던질 거기 때문에 타입은 노트북으로 하고요. 여기서 패스해서 해당 노트북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컨텐츠 아래에 요게 바로 저희가 아까 실습 때 봤던 노트북이었죠. 어떠한 대단한 코드는 없었지만 요거를 샘플 작업으로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노트북 작업이 하나가 매핑이 되었고요. 여기서 컴퓨팅 환경 설정할 수도 있고 또한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키밸류 변수 같은 것들을 여기 파라미터스에서 바로 UI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작업에 대한 알림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알림은 이렇게 시작할 때 혹은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등등 이렇게 5가지 상태에 대한 알림을 이러한 사이트들로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도 규칙 같은 것들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create task 하게 되면 하나의 태스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dd task 누르게 되면 그 다음 태스크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태스크 이름은 second task라고 하고요. 뭐 노트북도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엮어내는 게 우선이니까 노트북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자, 두 번째 태스크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depends on 하고 의존성 관련된 탭들이 새롭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스크는 첫 번째 태스크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존성이 있을 때 어떤 상태에 따라서 두 번째 태스크를 시작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태스크가 모두 성공했을 때 두 번째를 실행할지 아니면 하나만 성공했을 때도 실행하면 될지 다 실패했을 때 실행할지 이렇게 상세한 상태에 대해서 UI로 그냥 클릭함으로써 의존성 옵션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에어플로우를 활용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각 작업에 대한 의존성 상태 옵션을 설정하는 거는 다 파이썬 코드로 해야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를 알면 쉽지만 알기까지의 과정이 문서도 찾아보고 AI한테 질문도 하고 실제 잘 되는지 디버깅도 해보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플로우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클릭으로 이러한 상태들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엮어가지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되는 기능이 Jobs and Pipeline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트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SQL이나 파이썬 작업을 하기 위한 컴퓨팅 환경을 설정하는 탭이었고요. 그 다음에 SQL 쪽으로 가보게 되면 SQL 에디터가 있죠. SQL 에디터는 노트북에서 아까 테이블 분석했던 거랑 비슷하게 여기 카탈로그가 있고요. 이 카탈로그에 들어있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SQL 쿼리를 통해서 분석 결과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편집기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에 들어있는 다양한 테이블들을 기반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겠죠. 그래서 여기 Create 대시보드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연결할 데이터 설정하는 구간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커스텀한 쿼리가 있다.
테이블 2개 혹은 3개를 조인 시켜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시각화해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커스텀 쿼리도 여기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젯을 배치를 해가지고 시각화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젯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데이터셋 선택하고요. 그래프 종류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시각화를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지니가 떠 있죠. 이 지니 어시스턴트에게 자연어로 시각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가지고 시각화 위젯을 그리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시보드 구성이 가능합니다. 구성된 내용을 간단하게 하나 보도록 할게요. 샘플로 구성된 내용이거든요. 네, 제가 이전에 이 세일즈, 판매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샘플 대시보드를 하나 만든 건데, 그게 이제 로딩되어서 잘 보이고요. 네, 그것들에 대한 시각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에딧이라고 된 데를 눌러서 수정할 수 있는 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결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현재 대시보드에는 이렇게 8가지 테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러한 시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각화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다면 결국엔 누군가와 공유를 해야겠죠. 그 시각화를. 그래야 의미를 가질 텐데, 그럴 때 이 퍼블리시를 눌러가지고 시각화 대시보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리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퍼블리시한 결과를 볼 수 있게 탭이 생성이 돼요. 이 탭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수정할 수 없는 대시보드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 내용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Ask Genie라고 하는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눌러보면 옆에 Genie라고 하는 어시스턴트 화면이 뜨는데, 이 대시보드 시각화 화면 그리고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연결된 데이터, 앞에서 봤을 때 테이블 8개였죠. 그 연결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 데이터를 보고 답변을 해주는 에이전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시보드에서 바로바로 시각화 화면을 보면서 궁금증이 들면 여기 지니에게 물어보게 되면 대시보드에는 표현이 되지 않는 어떤 심화적인 분석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각 달별로 매출 지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이 적당히 잘 오르다가 여기에는 좀 꺾였습니다. 이 꺾인 거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지니에게 왜 잘 가다가 8월부터 매출이 주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은 대시보드에서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SQL 분석을 통해서만 얼추 파악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지니로 바로 물어봄으로써 그런 내용들을 AI가 분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퍼블리시된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스케줄링을 걸 수가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뷰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1.63억인데 데이터가 계속 추가가 되면 이 매출 역시도 조금씩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 올라가는 내용들을 갱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갱신 주기를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몇 시에 갱신할지, 매시 갱신할지, 매주 갱신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대시보드였고요. 지니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하나 다룬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텍스트 투 SQL 해주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테이블들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그 맥락을 파악해서 관련 데이터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질문 내용에 맞는 SQL문을 생성해서 저희에게 답변을 돌려주는 그런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니 스페이스는 구성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플러스 뉴 누른 다음에 분석하기를 원하는 테이블을 그냥 선택해 주기만 하면 돼요. 자, 저는 DB 스키마 아래에 커스터머스, 세일즈, 세일즈 오더스 이렇게 3가지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 세 테이블을 기반으로 자연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스테이트별 고객 분포를 알려달라고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게 되면 그 관련 내용을 찾아가지고 저에게 답변을 해줄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지니 스페이스는 텍스트 투 SQL 에이전트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특장점 같은 경우는 이 thinking 쪽을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자, 펼치게 되면 이 AI가 어떤 생각을 차례차례 하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지를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챗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코드를 쓸 때 이러한 질문을 하면 그냥 바로 답변이 나오잖아요. AI가 어떠한 생각 구조를 통해서 찾아나가는지는 저희가 추적해 나갈 수가 없는데, 지니 코드에서는 그런 내용을 추적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또한 안에 있는 쿼리 문들을 보게 되면 코드까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텍스트 투 SQL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51개 주에 걸쳐서 고객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트 답변만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각화 위젯도 만들어 가지고 보기 좋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시각화 위젯 역시도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그래프인데 바그래프 말고 예를 들어서 파이 차트 이런 것들로 바꾸자 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라벨을 다는 경우에는 라벨도 표시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에 대한 시각화 내용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비즈니스 유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지니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니 스페이스에 대한 질문 이력은 모니터 쪽에서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질문한 것들이 모니터 쪽에 계속해서 남게 될 거고,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답변이 좀 안 좋은 게 있다, 혹은 어떤 특정 기준의 가드레일을 세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벤치마크를 등록해서 여기에다가 자연어와 그에 대응하는 SQL문을 사용자가 직접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컨피겨 쪽에 가게 되면 이 지니 스페이스 관련된 메타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니 스페이스가 결국에는 AI 에이전트이니까 역할을 부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침도 여기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어떤 SQL 표현식, 결국에는 텍스트를 SQL로 바꿔가지고 SQL문을 작성하는 AI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SQL 문법이나 형식이 있으면 SQL문을 잘 작성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데이터 탭에서는 지니 스페이스에 어떠한 테이블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서 데이터 인제스션은 뭐냐면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이후에 있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job and pipeline, 즉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서 ETL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져올 때 그 데이터의 원천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S3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워크데이나 서비스나우와 같은 SaaS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커스텀한 파이썬 코드를 짜가지고 가져오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관리가 너무 힘들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브릭스에서는 각각의 이러한 도구들에 대해서 커넥터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S3 누르게 되면 그 관련된 인증 과정만 거치게 되면 바로 S3의 특정 버킷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다른 것들 세일스포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커넥션은 크리에이트를 당연히 해야겠죠. 인증 관련된 내용을 설정한 다음에 커넥션이 여기에 설정이 되었으면 세일스포스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로 끌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다양한 도구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로 손쉽게 끌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커넥터를 여기서 생성할 수가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ML 쪽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브릭스 안에 또 다양한 LLM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상용 AI 모델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엔드포인트로 활용한 다음에 여기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 사용하듯이 여기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도구 추가를 해가지고 좀 더 커스텀한 AI 에이전트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프리 에디션에서는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고요. 자, AI 게이트웨이도 만들어진 이런 LLM 모델이나 혹은 에이전트들을 외부로 서빙할 수가 있는 그러한 UI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페리멘트나 피처스 같은 경우에는 ML 플로우로 뭔가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AI 에이전트에 대한 로깅을 등록할 때 여기 익스페리멘트나 피처스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모델스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존에 있던 모델들이나 혹은 사용자가 커스텀하게 만든 AI 에이전트 모델들, 그런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게 모델스 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긴 시간 동안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려 봤어요. 옆에 있는 탭 구성부터 해서 노트북 관련된 내용, 그리고 카탈로그, 파이프라인 만드는 레이크플로우, 그 다음에 컴퓨팅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SQL 섹션으로 넘어가서 대시보드 만들고 유니티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지니 스페이스 만드는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이 커넥션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 마지막으로 AI랑 머신러닝 관련된 서비스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데이터브릭스를 처음 접하거나 혹은 잘 쓰고 싶은데 좀 익숙치 않았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